자, 이제 본격적인 우리 파이썬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변수와 메모리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배워보죠. 자, 그래서 처음에 파이썬 언어에 대한 소개와 변수, 메모리, 자료형, 타입 함수, 그 다음에 좀 재미를 위해서 우리가 터틀 모듈이라는 거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파이썬 우리가 코딩을 시작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파이썬을 실제로 설치를 해서 3.8대 버전을 설치를 했었죠. 그 다음에 헬로 월드를 우리가 출력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과정을 우리가 리마인드를 해보죠. 자, 파이썬을 실행했었던 방법 몇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파이썬을 우리가 3.8 버전을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파이썬 3.8부터 해서 파이썬을 설치하니까 공짜로 설치해주는 같이 따라와주는 IDLE까지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해봤었죠. 자, 먼저 파이썬 자체를 실행하면 이렇게 검은 배경에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쪽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프린트 헬로 월드를 치게 되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우리가 프린트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파이썬에게. 그래서 실행을 해서 헬로 월드를 화면에 출력을 해줬었죠. 끝낼 때는 이렇게 퀴즈로 했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파이썬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같이 따라오는 IDLE를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IDLE를 실행을 키면 헬로 월드라고 해서 하면 이제 실행이 됐었죠. 사실 이 IDLE는 훨씬 더 기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파일 형태로 코딩을 한 다음에 저장하고 실행을 해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파이참과 좀 비슷한 역할을 얘가 수행을 해줍니다. 우리는 코딩에 좀 더 코딩의 알고리즘적인 부분에 로지컬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파이참을 쓰기로 했습니다. 파이참이 문법적인 부분들은 대부분 다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로지컬 싱킹 쪽에 수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 3.8과 별개로 파이참을 설치를 했었죠. 그래서 파이참을 실행을 하게 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테스트 1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었고요. 얘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작업했던 게 테스트 1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때의 환경을 기억하고 있어서 화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팁은 우리가 매번 파이참을 실행할 때마다 이렇게 쓰면 파이참이 편하다라고 알려줍니다. 닫도록 하고요. 자,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 1이라는 프로젝트 밑에 dir 언더바 1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hello world라는 .py 파이썬 코딩 파일을 처음으로 여러분들의 코딩 파일로 만들었었죠. 자, 여기서 실행 어떻게 했었죠? 이 파이참에서의 실행은 위에 보면 run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여기 보면은 run을 실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아래 hello world가 찍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hello world도 출력을 할 수가 있었고 여기에 우리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 한글도 되죠. 안녕 세상아라고 하는 문장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 부분만 우리가 한글로 안녕 세상아라고 치게 되면 느낌표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빠른 단축키를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하게 되면 자,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되고요. 안녕 세상아도 실행이 됐습니다. 지금 파이썬 프로그래밍이 핑을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두 줄짜리 코드를 여러분들이 만든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죠. 자, 그래서 프린트를 우리가 썼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사실 잘 확인 안 해보고 그냥 썼죠. 함수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함수를 배우죠. fx, gx. 보면은 얘가 비슷하잖아요. f가 f 자리에 프린트라는 녀석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출력할 내용이 x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출력할 내용 부분에 우리는 큰 따옴표로 해서 hello world와 그 다음에 안녕 세상아라는 걸 우리가 이제 화면에 출력을 했었던 거죠. 예. 자, 이제 변수라는 걸 우리가 써볼 겁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코딩을 할 거고요.
변수라는 것도 뭐 고등학교 수학에 나오죠. 변하는 거죠. 값을 변할 수 있는, 변하게 하는 거죠. x나 y나 이런 걸 우리가 변수로 주로 썼었죠. 스쿨이라는 변수를 써서요. 오른쪽에 국민대학교라고 하는 요걸 우리가 스트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큰 따옴표 사이에 있는 단어 내지는 문장 또는 작은 따옴표 사이에 있는 문장 단어를 우리가 스트링이라고 부르는데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녀석에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걔를 스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요 변수명으로 우리가 붙여주게 되는 거죠. 자, 실습을 한번 해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요거를 위쪽에 x라고 하고 hello world 느낌표하고요. 그 다음에 지워볼게요. 그 다음에 프린트 한 다음에 여기에 x라고 요 자리에 넣어주게 되면 자, 요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와 똑같이 이제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x라는 건 변수라 그랬죠. 그래서 변수를 우리가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붙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가 스쿨로 바뀌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돼도 실행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이름을 붙여줘도 됩니다. 심지어 한글로 된 변수를 여러분들이 써줘도 되고요. 자,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 상태에서 프린트 밑에다가 프린트 x라고 하게 되면 자, 여태까지 실행했던 것들과 다르죠. 여태까지는 우리가 실행을 시키면 그냥 파이썬이 이걸 출력을 해주고 끝냈는데 이거는 에러라는 메시지를 띄워주고 있습니다. 이 에러라는 거는 파이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시킨 명령이 자기가 도저히 실행을 못하겠다. 뭔가 잘못된 명령을 나한테 내리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면 실제로 어떤 부분이 에러인 것 같다라는 걸 자기가 의견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name x is not defined. 그러니까 변수를 잡은 x라는 거가 나는 이 정의가 안 돼 있어서 이걸 처리를 못 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에서 스쿨이라고 하는 요 hello world라는 스트링을 잡아서 얘에 대한 변수를 스쿨로 줬었고요. 스쿨을 출력해라고 하니까 파이썬은 hello world를 출력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print x라는 거를 출력을 하려고 실행을 하려고 보니까 x라는 게 정의가 안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x를 만약에 hi라고 해주게 되면 자, 이러면 이제 이 프린트 문장에서 x를 만나기 전에 hi라는 게 위에서 정의가 됐죠.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파이썬이 에러 메시지를 내지 않고 불만을 내지 않고 hello world도 출력해 줬고요. 그죠? 왜냐하면 스쿨이라는 게 hello world니까요. 그 다음에 hi도 출력을 해줬죠. 자, 결국 이제 파이썬 입장에서는 정의되지 않은 변수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변수라는 녀석을 이름을 붙여줄 때, 뭐, 이렇게 스쿨은 뭐 대진, 스쿨은 국민, 스트링을 넣어줄 때는 큰 따옴표를 붙여줍니다. 자, 그래서 변수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변수라는 녀석을 이름을 붙여주는데, 얘를 어떤 규칙으로 붙여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변수를 우리가 식별자라고 하는데요. 식별을 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변수 객체 함수 클래스 모듈에 구분 혹은 식별하기 위해 프로그래머가 붙이는 이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영문의 경우는 대소문자를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식별자의 첫 글자는 숫자로 쓰면 안 되고요. 예약어 사용은 불가능하고요. 특수문자, 문장부어, 공백문자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식별자의 길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냥 굉장히 길게 해도 파이썬은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식별자의 옳은 예, ABC라는 이름을 붙이거나 가나다라는 이름을 붙이거나 언더바 54, A 언더바 가 언더바 1 언더바 A 이게 다 이제 변수 이름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죠. 자, 여기서
ABC라고 주게 되면 별 문제 없이 이제 실행이 되죠.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근데 변수 이름에 우리가 느낌표를 아까 특수 문자를 넣어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특수 문자를 한번 넣어줘 볼게요. 이렇게. 파이참의 장점은 이런 문법적인 간단한 실수를 했을 때 이미 자기가 이렇게 빨간색 물결 표시를 해서 이걸 프로그래머들한테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 자, 그래서 실행시켜 보면 실제로 syntax 에러가 나왔습니다. 문법 에러. 그래서 invalid syntax, 문법이 맞지가 않아요 라고 저희가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요. 친절하게 느낌표 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언더바는 특수 문자지만 변수 이름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얘는 실행시키게 되면 아무 문제 없이 실행이 됩니다. 자, 요 변수 이름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파이썬이 어떤 경우는 인식을 하고 어떤 경우는 인식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자, 변수와 식별자는 이거는 파이썬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변수와 식별자의 이름을 장명하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규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네이크 케이스입니다. 이게 밑줄을 사용하는 겁니다. 단어 사이에. 스네이크란 단어와 케이스라는 단어를 내가 써서 변수 이름을 만들고 싶어. 근데 이 두 개 단어는 다른 단어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언더바를 넣어줘서 요 하나의 그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도 좀 알아보기 편하면서 단일 변수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유형은 캐멀 케이스인데요. 이건 이제 낙타란 뜻이죠. 얘는 언더바를 쓰지 않고요. 대신에 단어와 단어 사이를 보면 두 번째 단어,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가 시작될 때 걔를 대문자를 써서 이렇게 변수 이름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스네이크 케이스는 주로 변수와 함수의 이름을 지정할 때 사용을 하고 캐멀 케이스는 클래스의 이름을 지정할 때 쓴다라고 하는데 뭐 항상 그렇게 꼭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실습으로 와볼게요. 가령 여기에서 스쿨에서 얘를 내가 내 학교 그래서 my school이라는 이름으로 변수 이름을 붙인다고 해보죠. 스네이크 케이스는 변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주고요. 스쿨이니까 여기를 국민 유니버시티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프린트를 출력을 하려면 my underbar school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파이썬이 에러를 발생하지 않고 문장을 실행시키죠. 얘를 우리가 camel case로 이름을 붙이고 싶다라고 하면 얘를 그냥 my 또 새로운 단어가 시작될 때 s를 크게 써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이제 단어가 하나 더 붙는다. 가령 나의 새 학교 my new school이라고 한다면 camel case라면은 my new school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될 거고요. 이거를 이제 스네이크 케이스로 한다면 new하고 school 그 사이에 언더바를 넣어주면 되겠죠. my하고 new 사이에도 언더바를 넣어주고 다 소문자로 쓰면 그럼 이제 지금 우리 변수에 이름을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예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와 식별자들이 이름을 사용 가능한 식별자와 사용 가능한 불가능한 식별자 그리고 걔네들을 이름을 붙일 때 변수를 우리가 스네이크 케이스로 붙이는 경우와 캐멀 케이스로 붙이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예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용 불가능한 식별자 중에 break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break는 영어 소문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식별자를 쓰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된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파이썬이 자기가 내가 이건 써야 되겠다라고 미리 정해놓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예약어라고 하는데요. 그런 예약어들은 우리가 변수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이썬이 미리 그 예약어 부분은 말 그대로 자기가 확보를 해놓고선 자기 내부적으로만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런 사용할 수 없는 변수 이름이 뭐가 더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약어들, 리저브드 워드를 쓸 수 없다 그랬죠. 파이썬이 미리 리저브 예약해 놓은 겁니다. 요 단어들은 내가 쓸 거니까 이거는 변수로 쓰면 안 된다. 자,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파이썬의 리저브드 키워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파이썬이 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건 3.8 버전이잖아요. 뭐 3.7, 3.6, 뭐 심지어 2.7 옛날 버전들 버전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프린트 같은 경우는 2점대에서는 키워드였는데 지금은 키워드는 아니고 내장형 그 함수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쓰고 있는 파이썬에서의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지를 보고 싶으면 요걸 실행시키면 돼요. 자, 여기 보면 import 키워드라고 되어 있죠. 지금은 import라는 거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을 시켜 볼게요. 실행을 시키게 되면 요 아래쪽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파이썬 버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reserved word들이 나오게 되고요. 얘네들을 우리가 변수 이름으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밑에 false는 high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될 것 같죠? 밑에 빨간색 물결 무늬가 있죠. 파이썬이 reserved word이기 때문에 얘는 사용할 수 없다. syntax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당연히 다른 이름으로 뭐 xxx 뭐 좋지 않은 변수 이름이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없이 실행이 되고요. 자, 그래서 파이썬 입장에서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변수 이름으로 쓰면은 안 되게 됩니다. 아까 프린트 같은 경우는 리저브드 워드는 아니죠. 그러니까 굳이 굉장히 안 좋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변수 이름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 프린트라는 변수 이름을 주는 거죠. high라는 스트링에 대해서. 얘가 에러는 발생은 안 해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용례고요. 파이썬 입장에서는 이걸 변수 이름으로 봐야 될지 내장형 함수 이름으로 봐야 될지를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reserved word는 당연히 변수 이름으로 쓰면 안 되고요. 파이썬의 내장형 함수 이름들도 우리가 변수 이름으로 쓰면 안 좋습니다. 자, 그럼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는 우리가 구글링 해보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built-in 펑션들을 우리가 구글을 해서 검색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파이썬이 내장형 함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변수 이름으로 당연히 쓰지 않아야 되겠습니다.